코로나로 우울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메디컬 매버릭스 메디컬 타임즈의 코로나 블루 상담소 진행을 맡은 메디컬 매버릭스 회장 최재호입니다. 저희 메디컬 매버릭스가 일주일에 거쳐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의대생과 의사들의 사연을 받았습니다. 그중 엄선한 사연을 가지고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께 상담을 청해 볼 텐데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임원이신 최준호 교수님, 홍나래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코로나19가 1년이 넘도록 지속되면서 의대생, 의료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예비 의사들의 코로나 블루 이야기를 들어보고 극복법에 대해서 선배 의사이시기도 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들께 조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실제로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의료진들이 많이 있나요? 네, 환자분들도 사실은 많이 계시고요. 병원에도 예전에는 조금 원래 다니시던 분들이 조금 더 심해지시는 걸로 오시다가 요즘은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저희 이제 어떤 동료분들도 요즘 조금 그런 상담이나 이런 의뢰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연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익명의 의사 선생님께서 보내왔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와 총파업 등을 겪으면서 번아웃으로 한순간에 열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울감과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심해질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신과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연에서 소개되신 것처럼 의료진들도 번아웃을 겪고 있다라는 사연이었는데 어떻게 의료진도 정신적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나요, 교수님? 물론입니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있으면서 가장 무엇보다도 힘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호소할 데가 없다는 그런 또 문제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서서히 드러나서 됐기 때문에 잘 눈에는 띄지 않지만은 확실히 이제 병원에서 직원들의 뭐랄까 약간 좀 이렇게 기분 상태가 가라앉고, 그다음에 쉽게 좀 화를 내는 거, 그다음에 좀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서 말하는 내용들도 그렇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는 거의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가지고 예전부터 이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심각할 때는 정신과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런 의학적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 의료진에게도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정신의학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번아웃을 좀 탈출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번아웃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침이거든요. 이 지친 것에서부터 내가 좀 벗어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것에 하나에 계속 이제 매달리게 되었을 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지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잠시 좀 멈춤을 갖는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멈춤이라는 것은 꼭 굳이 병원을 닫는다든지 그런 것까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심리적인 멈춤, 내가 조금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잘 가고 있는지 잠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잠깐 바깥에 나가서 정말 공기 한번 쐬고 그 정도의 아주 짧은 멈춤도 사실은 우리가 이 지침을 또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럼 최 교수님께서 교수님만의 어떤 멈춤의 방법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홍 교수님께서는 이제 잠깐 산책을 하신다든지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멈춤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되게 현재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심을 돌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내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춘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저는 또 뭐냐면 현재 상황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쪽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병원에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면은 이 기회에 그동안 못했던 거를 하게 되는 분들이 전혀 상관없이 잘 지내시고, 그리고 야외 활동이나 이런 것도 되지만은 취미 활동 중에 기발하게 혼자서 할 수 있었던 거를 마련한 분들이 별 문제 없이 같은 코로나 시대에 산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멀쩡하게 지나가거든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서 현재 상황을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는 무슨 그동안 못했던 뭐 돈이 좀 들더라도 시간이 좀 하더라도 하는 취미생활 같은 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번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두 번째 사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과대학에 다니는 본과 2학년 학생이 보내주셨습니다. 강의는 계속 올라오고 공부할 것은 많다 보니 어차피 모임도 없고 방 밖으로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시간과 정신의 방에 갇힌 것 같습니다. 학교 주변에 자취하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 만날 친구도 없고 만날 일도 없습니다. 너무 고독하고 지루합니다. 해야 할 공부는 많은데 말라 죽는 나무처럼 방에서 혼자 책이랑 말라 죽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활기차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교수님들께서도 의과대학에서 공부하시던 때가 생각나시나요? 조 교수님? 네, 생각나죠.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죠. 네. 근데 그 활기차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 공부를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죠. 없죠. 근데 아마 그동안에 활기가 있었다면은 그거를 해주는 건 역시 동료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공부해서 나만이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뭐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충족이 된 상황에서 그게 차단이 되니까 이 역시 이제 그거 자체가 뭐 우울증, 우울한 기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공부는 어차피 혼자 하는 거라고 그러지만은 그런 게 문제가 된다면은 계속 채널을 열어놓고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 동료들. 그래서 항상 이게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 남는 것 같기도 하고 제일 희망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동료라는 단어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자주 대면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방역 수칙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주 이거는 일종의 그 활기를 떨어지지 않아서 능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만나는 게 그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투자하고 지속 가능한 공부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주 소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은 이제 이전의 사연들과는 약간 다른 결의 사연인데요. 의과대학 본과 4학년 의대생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한 부모님 밑에서 성적에 압박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사수 끝에 의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학업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가족에 대한 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수능에 써버린 몇 년을 빼고 알찬 20대를 보내고 싶어서 학과 일, 동아리, 연애 모두 다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돌이켜보니 뭐 하나 잘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과 내내 혼자, 방과 후도 혼자입니다. 본과 3학년부터 실습하면서도 마음 나눌 친구도 없이 거의 혼자 지내오고 있습니다. 공부 의욕도, 삶에 대한 의욕도 없습니다. 본과 4학년, 전 짧은 2주간의 겨울방학 동안 자취방에 있으면서 끼니도 자주 거른 채 며칠 내내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마음을 차분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지쳤고 다 내려놓고 떠나야지 라고 말이죠. 졸업하고 주변에 큰 소란 없이 조용히 떠나기 위해 구하기 쉬운 메스나 주사기를 챙겨놨습니다. 가족에 대한 애정도 없고 함께할 동료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이런 재미도 없는 이 생을 딱히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좀 무거운 내용의 사연을 전해왔습니다. 조용히 떠나기 위해 메스나 이제 주사기를 챙겨놨다고 하는 말에 뭐 개인적으로 좀 많이 놀라게 되었는데요. 교수님, 코로나19 이런 상황이 이런 좀 우울한 감정을 좀 더 증폭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낙타의 짐을 가득 실었을 때 맨 마지막 짐을 실을 때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코로나19의 지금 전체 사회적인 역할, 그 무거움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이게 나의 최고치인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한테는 그 코로나19라는 게 그 살짝 올려놓는 마지막 짐처럼 돼가지고 견디기 힘들게 이제 붕괴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제가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삶을 부정하는 게 가장 우려가 됩니다. 뭐 하나 잘 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의대생 기간 동안
의학 공부의 짐이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과거의 경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정도만 공부 과제로 주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항상 그 이상을 지향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베스트가 어디까지를 마치 이제 시험 받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업이라는 것도 뭐 100% 성공이라는 게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시간에 쪼개서 다른 일을 활동을 해서 위안을 받을진 모르겠지만 그 따로 내가 했던 여러 가지 뭐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학과일 뭐 동아리 연애도 그게 성공하기가 참 어렵죠. 아마 저는 이분한테 어떤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본인이 겪고 있는 문제에 전체적인 시선을 돌려서 주변을 좀 돌아볼 것을 좀 공고를 드립니다. 그러고 보면은 아마 본인의 잘못 내지는 뭐 불성실함, 그다음에 무능력 이것 때문에 생긴 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아마 좀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의대생들은 이런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겠죠, 교수님? 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결국은 보면 좀 완벽주의적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여기서 다 잘해보고 싶었다라는 거에 말씀은 이제 부모님이 엄하시다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본인한테 제일 엄하게 하고 있는 거는 스스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있겠어요? 뭐 어떤 뭐를 잘하면 뭐도 또 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제 이상을 너무 크게 잡다거나 아니면 너무 완벽주의적으로 보다 보면 우리가 그거를 결국은 못 메꾸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더 좌절하게 되고 또 자존감은 자꾸만 더 떨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은 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 홍나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지하게 진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하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이런 생각을 여기다가 처음 사연을 올리신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즉, 이 날 사연을 올리시고 나서 이 내용들을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좋고요. 또 여기에 사연을 올렸다. 그랬더니 어떤 답이 왔더라. 거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 이렇다라는 식으로 이번에 사연을 올린 것이 주변 분들하고 얘기하는데 계기가 돼서 뭔가 이분들의 상태를 주변이 알아차릴 수 있게끔 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지인이 저에게 나는 이제 곧 뭐 자살을 할 것이다 라는 암시를 보내왔을 때 사실 저희가 이제 정신과학을 공부하면 배우잖아요. 뭐 소재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라고 배웠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몸이 얼어붙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더더욱이 의학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의지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그런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 교수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응급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응급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 뭐 수업 시간에 이럴 때 항상 들으셨을 것 같아요. 좀 위험해 보이면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직접 물어보고 그다음에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뭐 당장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물어봐서 그런 것들이 맞다고 하면 이제 응급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 경우는 사실은 친구가 그거를 해결해 주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응급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119나 뭐 이런 데 이제 신고를 해 주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어떤 여유가 약간이라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사실은 가족분들께 연락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바로 뭐 진료를 보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조금 너무 힘드시다거나 하시면 요즘은 이제 모든 시군구의 자살예방센터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셔서 또 이런 응급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좀 같이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신고하기가 좀 걱정스럽다라고 하면 그쪽에 연락을 주시면 그쪽에서 또 이어서 잘 진행을
진행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죠. 의사라는 직업은 그렇게 하지만 의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울해질 수 있다는 거 오늘 좀 그런 사연들을 같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들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오늘 코로나블루 상담소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수님들 혹시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그 여러 가지 사연을 접하고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만 보는 것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상황을 알게 되니까 앞으로 좀 진료도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도울 사람이 더 많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살짝 마음도 좀 무겁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힘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다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네, 누구나 다 힘들고 또 의대생이나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큰 무기는 끝난다는 거죠. 네, 평생 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어떨까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의사들 그리고 의대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우울감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더 심해진 우울감을 저희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들을 모셔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